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 펀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투기 등급의 채권 비중, 지난번에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기 등급 채권이 최근 주식시장 반등하면서 같이 좀 덩달아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좀 비중 검토해 보시고 많다 싶으면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상품이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 신탁 채권 재간접형이 있고요. 이에 못지않게 ETF로도 좋은 상품이 나와 있는데 미래에셋 타이거 단기 선진 하이힐드라는 상품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 움직임을 보려면 요 스프레드 추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영리한 채권 펀드 가지고 말씀드릴 때 매월 성적표에서 금리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프레드가 확대됐는지 축소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위에 보이시는 게 AB 글로벌 고수익 하이힐드 채권 펀드의 기준 가격입니다. 뭔가 위에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접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대된다는 얘기는요, 펀드 기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서 펀드의 기준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거의 직전 10년 동안의 차트인데 10년 동안 30% 정도 수준밖에 내지 못했으니까 네, 이 채권이 생각보다 기대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지 못했던 최근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이야기고요. 이 관련해서 올해 초에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하이힐드 채권값이 하락세이다라고 나온 게 있고, 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 하이힐드 채권 대신에 미국채처럼 부도가 날 수 없는 안전한, 부도가 날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부도가 안 날 걸로 예상이 되는 안전한 채권으로 선호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경기 개선 기대감이 오면서 금리가 인상되는 건전한 환경 속에서는요, 이럴 땐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어서 정반대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최근에 이게 날짜가 빠졌는데 한 대략 3주 전 정도에 AB 자산운용, 그 AB 글로벌 고수익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상반기에는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시장 금리가 급등했는데, 다시 최근 한 달 사이 보면은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채권 투자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하이힐드 채권에도 투자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는 하고 계세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사실 채권보다는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에 가까운 속성을 좀 가지는,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성향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도율이라든가 연체율 등등이 올라갈 때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큰 자산이 월지급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몰빵하는 것보다는 내 포트폴리오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대략 한 10% 이내 수준으로 비중 관리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산 배분하는 펀드들에서 하이힐드 채권 비중이 얼마나 되나라고 보면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봤고요. 빨간색은 이제 아까 비교해드리는 처음에 제목에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채권의 ETF로도 출시된 게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색이 AB 글로벌 고수익 기준 가격이라면 빨강색이 미래에셋 타이거 단기 선진국 하이힐드 ETF의 기준 가격인데요. 훨씬 변동성이 작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 펀드가 이름에 단기라고 들어있지만 일반적인 글로벌 고수익에서 투자하는 채권보다 만기를 좀 짧게 가져가는 특성이니까 아무래도 금리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충격을 덜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펀드 대비 ETF가 장점은 이거였죠. 네. 이 C클래스하고 C-E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합성 총보수가 1.87, 1.37,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경우는 말이죠. 근데 ETF는 보시는 것처럼 연간 0.24니까 일단 이 두 개의 차이만 하더라도 1.5%포인트 이상의 큰 차이가 연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ETF도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